자, 먼저 보시면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여기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인데요. 먼저 교통 환경은 동선 IC, 영동고속도로의 동선 IC 하고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의 광교 상현 IC,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신갈 JC 해서 3개의 고속도로 출입구가 가까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서통팔달 교통망이 훌륭하게 되어 있고요. 신분당선인 광교중앙역이 있는데, 광교중앙역 신분당선은 지하 2층, 1층 구조로 형태가 되어 있고, 지하 2층은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서는 판교 20분, 강남 30분대 도착을 할 수 있는 이제 훌륭한 신분당선이 있고요. 지하 1층에는 버스 환승 센터로 인해서 이제 광역 M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심지어 공항버스까지 이제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신분당선이 그 배차 간격이 좀 넓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거의 10분 정도 제가 이제 신분당선을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10분 이내예요. 아,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적구나. 저는 낮에 이용했더니 배차 간격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뭐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분당선에 엄청 열광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호매실까지 연장 그것 네, 때문에 맞아요. 호매실도 워낙 들썩였었잖아요. 교육 환경을 설명을 드릴 건데, 힐스테이트는 이제 보시면은 초등학교, 신푼초등학교, 중학교인 다산중학교, 고등학교인 광교고등학교, 초중고 학원가까지 모두 끼고 있는 입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에듀타운이라고 불리는 거죠? 맞아요. 에듀타운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부분이 있고, 단순히 초중고 학원가가 있다고 해서 에듀타운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술집이라든지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 환경에도 쾌적하죠. 근데 그럼 에듀타운이 여기 중흥 S클래스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광교중앙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자연앤 힐스테이트, 그리고 자연앤 자이, 이쪽을 이제 광교 에듀타운이라고 부르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편한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센트럴타운이라고 해서 불러요. 에듀타운은 이쪽에 있고, 사실 에듀타운에 가장 또 비견돼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흥 S클래스인데, 얘는 네. 사실은 에듀타운은 아니고 이제 가란마을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광교 여기 최고의 입지 안에서 지금 가장 신축급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얘 가격이 날아가는 것과 이제 여기 가격의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은 입지적으로 얘가 훨씬 월등하잖아요. 초중고 다 끼고 있고 초역세권에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가 신축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최고가는 얘가 더 먼저 찍었잖아요. 16억 그렇죠. 이상을 얘가 먼저 찍어줬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제 얘가 과연 따라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반응은 어떤지 전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중 S클래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고, 이제 호수 조망권이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갤러리 백화점이라는 그쵸, 이제 그쵸. 상권 형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리드를 한 거는 맞는데요. 입지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물론 이제 자차를 이용을 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계는 없으시겠지만은 대부분 대중교통이 신분당선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아, 그럼 여기 사시는 분들이 신분당선 타고 강남이나 판교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여기 많아요. 거주민들 중에? 예. 광교에 사는 거주민들의 일부분, 거의 좀 많은 비율이 삼성에서 오거나 아니면 여기 인근에 이제 고소득자분들이 이제 오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판교나 이제 강남으로 가는 수요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판교나 분당이나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신분당선 라인이 직장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편하다 보니까는 광교로 이사를 많이 오셔서 신분당선을 이용을 하셔서 분당 직장 생활권, 그리고 판교 직장 생활권, 심지어 뭐 강남 직장 생활권까지. 그렇죠. 그 신분당선의 효과가 진짜 여기 광교 신도시에는 완전 컸죠.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좀 더 우세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 S클래스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호수공원이나 갤러리 백화점이라는 인프라도 좋지만은 생활함에 있어서 출퇴근을 할 때 교통 환경을 뭐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호수공원을 가느냐 갤러리 백화점을 가느냐는 시간을 따지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매일 퇴근할 때 물리적인 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좀 힐스에 좀 그래도 좀 단점이라고 할 게, 이게 30평대밖에 없잖아요. 33평, 34평, 30평대밖에 없어서 사실 큰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이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중흥 S클래스랑 그 옆에 자연앤자이 이쪽으로 어차피 좀 여기 안에서 그럼 수요가 좀 도는 거죠. 대형 평수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자연앤자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 센트럴타운에 있는 이편한 세상으로 많이들 가세요. 어쨌든 광교 안에서만 움직이지 광교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도보 15분권 이내로 다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교가 생길 때 그 제반으로 했을 때 행정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또 컸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도청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광교 10년 차 되는데 도청은 언제쯤 들어와요? 지금 경기도청 예정은 올해 21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9월에 완공이긴 한데 네. 검침을 한대요. 자가 검침해야지 이제 소방시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빨라도 22년 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긴 하던데. 4월경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네. 뭐 그래 봐야 어차피 미뤄지는 게 6개월이기 때문에 그쵸. 이미 뭐 형태는 다 완성이 되었고 그렇죠. 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라고 봐요. 아, 그리고 이제 얘네한테 그렇게 목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광교는. 왜냐면 처음에는 진짜 허허벌판이어서 얘네가 들어온다는 호재로 기대서 조금 가격 상승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뭐 얘 아니더라도 가격이 어느 만큼 다 안정적으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법원이랑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축소돼서 도청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하고 얘네도 법원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나서 되긴 했는데 이전에 지금 도청에 사람들 오는 걸로 가격이 또 한 번 뛰었었잖아요. 한 2018년 19년 정도에 한 번 또 뛰었었죠. 확정 발표가 나서 이제 올라간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금액이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완공 시점에도 될 거고요. 성숙기라고 해서 이런 기관들이 다 입주를 완료를 하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흘렀을 때 이제 성숙기라고 해서 그때 좀 더 빛을 발하는 때가 올 걸로 좀 보여요. 지금 힐스랑 S클래스 같은 경우 지금 15억, 16억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광교 신도시는 실질적으로 이제 9년에서 10년 차이기는 한데요. 공급이 끝났어요. 금액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를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일 간단한 거는 가격은 수요 공급의 기본론에 의해서 좀 얘기가 돼요. 공급은 사실상 광교 신도시는 공급은 이제 더 이상 질 부지가 없어요. 공급은 끝난 상태에서 뭐 공실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청 융합타운이라는 이제 수요가 발생이 되면은 공급은 적고 수요는 증가하고 그럼 금액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청이 지금 어쨌든 하반기랑 내년 초에는 이제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정말 꽉 차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일자리도 막 좋아지고 했을 때 여기가 더 좋아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미 가격이 사실 15억, 16억이면 그렇게 가벼운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좀 싼 애들이 좀 어디가 좀 있을까요? 지금 광교 중앙 역세권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프로지 월드마크가 사실상 지금까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단지고요. 근데 걔는 아파트는 아니죠.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런데 프로지 월드마크가 주상복합이면 중흥 S클래스도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프로지 월드마크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30평대하고 네. 40평대하고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나오는데 네. 30평대 같은 경우는 이제 12억 5천 전후 그래서 뭐 12억 5천에서 13억 그러니까 13억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43평 44평 같은 경우가 15억 뭐 힐스에서 뭐 입지적으로 약간 떨어져서 그렇지 가격대는 뭐 만만치 자연의 힐스테이트의 광교 생활권을 모두 다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빠지는 건 없어요. 자연의 힐스테이트는 33평인데도 불구하고 15억. 이제 월드마크 같은 경우는 40평대, 43평, 44평 같은 경우가 이제 15억 정도니까는 평형대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같은 30평대로 봤을 때는 2억 정도가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월드마크나 힐스테이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갭을 유지를 하고 따라갔어요. 항상. 네. 그러면 이제 힐스가 가면 다음에 걔도 따라올 맞아요. 거다. 그러면 이제 이편한 세상은 어때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지금 39평부터 중등 평수로 이제 편성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에서 좀 더 이제 방을 4개의 방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평수를 좀 더 넓혀 가시는 분들이 자이나 2편안으로 가면서 수요가 증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힐스테이트를 처음 딱 집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시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좀 더 중대형 평수로 가시려는 수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곳들 중에 하나예요. 카페 거리는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네네.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은 이제 일자리 근로자분들께서 점심시간 또는 이제 저녁시간, 그리고 이 주거 지역에 네네. 실질적으로 먹자타운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카페 거리는 활성화는 되어 있어요. 이 길을 건너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멀다 보니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격대가 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여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중심이 이쪽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빛을 발하지는 않았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동떨어진 느낌이 좀 있어서, 월드마크에 이제 월드스퀘어, 서밋플레이스에 이제는 아브니 프랑, 이쪽 중심에서 이제 점점 우측으로 이제 광교 중앙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호수공원이 좀 더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중 S클래스가 2200세대거든요. 이제 입주를 하면서 이쪽 상권이 조금 이제 발달이 그죠. 되면서 이쪽 라인이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월드마크하고 힐스테이트하고 같은 30평형대로 봤을 때 금액이 2억에서 2억 5천 정도 갭이 발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초등학교 부분이 이편한 세상 옆에 있는 사회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찾길가를 2개. 네, 최소 2개 정도를 건너고 이제 이편한 세상 단지를 지나서 초등학교로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저평가가 됐던 거였고요. 대부분들 이제 광교 신도시는 젊은 도시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신학기를 앞둔 수요층이 제일 많아요. 팩트는 뭐냐면 경기도청 융합센터의 부지에 초등학교가 확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브니 프랑을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 접근성이 이제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표는 낮지만 착공이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요 갭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편한 세상도 크잖아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데서 여기 오려고 하면 그렇죠. 상당히 되게 멀거든요. 맞아요. 엄마들은 또 싫어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오라고 부모님이 동행을 해서 가는 세대면 관계는 없는데 맞벌이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애들만 이제 초등학교 특히 1학년, 2학년들을 그냥 애들만 보낼 경우에는 찾길가도 건너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좀 거리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딜리버리 해야지 그러면. 힐스테이트가 15억이라고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35평은 한 13억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는 지금 8억 정도 보시면 되세요. 30평대로. 그렇죠. 5억. 아, 5억 괜찮네. 웰빙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도가 좀 있나요? 있기는 한데 네네. 사실상 크지는 않아요. 웰빙타운 같은 경우는 녹지 환경이 좀 더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교산보다 좀 더 가깝고 접근성이 테라스라는 그 네임으로 해서 그렇죠, 테라스 하우스. 약간 자연 환경적인 부분, 쾌적성에 좀 더 중심을 둔 타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영통에서 돈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파트를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차피 광교로 지금 모이게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메탄동이나 영통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를 구하러 많이 오시는 편이 아니면 외지에서 판교나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주택을 찾기 위해서 오는 수요가 더 많나요? 수원 구도심이 되겠죠. 네. 이제 뭐 메탄동이나 건선동이나 이제 그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60-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타지에서 강남이나 판교나 분당으로 출퇴근을 하던 그 수요, 그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30% 정도. 근데 혹시 망포에 힐스 입주할 때 여기 사람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나요? 오히려 지금 망포 힐스 쪽에서 이쪽으로들 오시는 수요가 50% 이상 된다고 봐요. 그쪽 지역 집값이 9억에서 10억. 11억 정도. 그러니까 평균 10억을 봐요. 평균 10억의 집을 매도를 하시고 여기 현재 자연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4억 7천까지가 나와요. 주택담보대출로 했을 경우에 10억을 집을 매도를 하고 4억 7천, 약 5억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그 수요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아졌어요? 한 2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2년 좀 전부터 오히려 망포동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광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분위기였다.